요소별 원가 계산 중 세 번째, 제조경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조경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아,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비되는 원가죠. 그 중에서도 뭐와 뭐를 빼야 돼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 모든 원가 요소를 제조경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조경비를 분류하는 데는 세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른 경비. 자, 발생 형태. 발생 형태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재무회계 쪽에서 보시면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죠. 그렇듯이 제조 원가에도 계정 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과목을 분류해 놓은 이유는 각각의 발생이 어떻게 됐느냐. 즉,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된 경비를 세분화시킨 게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거를 발생 형태에 따라 경비를 분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형태로 보게 되면 뭐 보험료라든가 임차료, 감가상각비, 뭐 세금가공과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전력비, 그 다음에 가스수도비, 가스수도료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와 수선비, 뭐 운분비, 소모품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 이렇게 어떻게 형성돼서 지급이 됐는지, 즉 발생이 됐는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발생 형태에 따른 경비의 분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추적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라는 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품과 관련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나타내서 경비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가능성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데 직접은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소비된 거죠. 그래서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특정 제품 설계비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접 제조 경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간접 제조 경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제품에 공통적 소비되는 경비 대부분. 그래서 우리 제조 경비는 대부분 간접 제조 경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액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요거 좀 기억을 잘 해두세요. 소비액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월할, 측정, 지급, 발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경비 소비액 계산에 따라서 요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경비의 소비액 계산. 자, 월할 제조경비 보겠습니다. 월할 그러면 한 달에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년을 12달로 나눠서 1년치를 달달이 계산하는 거. 이거를 월할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월할 제조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보험료는 한 달 한 달 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험료는 그렇죠. 1년치를 지급하잖아요. 1년치를 지급을 하는데 얘가 달달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분할해야 되겠죠. 이때 사용되는 게 월할 제조경비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뭐 임차료, 감가상각비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월할 제조경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발생액 또는 지급액이죠. 발생액 또는 지급액을 뭘로? 그렇죠. 해당 개월수로 나눠서 당월 소비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측정 제조경비가 있어요. 측정은 뭐예요? 무언가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자, 체크하는 거에 공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비. 맞습니다.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그 전력량을
그 제조경비에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지, 즉 소비가 됐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비라든가 가스 수도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계산식은 당월 사용량을 구하려면 전체, 즉 우리가 당월에 검친된 양에다가 전월 검친량은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월 검친량에서 전월 검친량을 빼갖고 뭘 곱해요?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소비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급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급 제조 경비를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겠죠. 지급 제조 경비는 지급을 했을 때, 즉 발생했을 때보다는 지급, 무언가를 지급했을 때 사용되는 제조경비가 지급 제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제조경비에는 실제로 지급액이 나와야지 돼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은 지급이 돼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운반비, 뭐 보관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외주가공비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실래요?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가 뭐죠? 그렇죠. 내부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지급되는 게 외주가공비입니다. 그래서 외주가공비는 지급 제조경비고, 수선비도 여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선비.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급 제조 경비를 계산하는 식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별표 몇 개? 5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당월 지급액, 전월 선급액은 더하고 당월 미지급액도 더합니다. 전월 선급액은 미리 준 돈이죠. 미리 준 돈 더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도 이번 달에 소비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더합니다. 다만 빼는 게 있어요. 전월 미지급액은 뺍니다. 전월 미지급액 빼고 당월 선급액도 뺍니다. 그래서 계산되는 게 당월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T자를 그리게 되면은, 자, 제조경비 T자 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있겠죠.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은 대변에 있고 당월 선급액도 대변에 있습니다. 그럼 차변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 요거를 이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돼요? 전선, 당지, 당미, 그리고 대변에는 전미, 당소, 당선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전체로 외우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급 제조 경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발생 제조 경비가 있어요. 자, 발생 제조 경비는 발생했을 때만 제조 경비로 인정을 하는 건데,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 감모 손실이에요. 자, 재료 감모 손실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처음에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있겠죠. 이 차이 나는 금액을 발생 제조 경비로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발생 제조 경비는 현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현금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의 지출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발생이 되는 소비액을 발생 제조 경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 제조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 감모 손실, 그리고 뭐 반품돼서 차손비, 반품 차손비 또는 파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손비, 네, 이런 것들이 발생 제조 경비로 일어난다. 그럼 발생 제조 경비는
당월 장부의 재고 금액을 확인해서 실제, 자,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소비액으로 보는 것을 발생 제조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발생 제조경비는 정상적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이냐라는 거로 구분을 또 해줘요. 그래서 정상적이다, 정상간모다. 그러면 얘는 매출원가의 가산. 그리고 비정상간모다. 그러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매출원가니까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영업외 비용은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 월차손익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간모는 왜 생기고 비정상간모는 왜 생길까요? 정상간모는 부득이하게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요. 비정상은 취급자가 부주의해서 깨트렸거나 뭐 이랬을 때,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게 비정상 간모. 주의만 하면 간모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비정상 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조경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경비를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경비라는 계정이 나옵니다. 대변에 현금 나오겠죠. 이번에는 발생입니다. 지급시는 경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해 놨다가 발생이 하게 되면은 제조경비와 월차손익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조경비는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데 들어간 경비, 월차손익은 제조와 관련 없이 발생된 경비,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제조경비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월차손익은 그렇죠. 뭘로 들어가요? 뭐 판관비라든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대체시키고 소비 이렇게 제조경비가 있었던 이 제조경비만큼이 소비될 때는 자, 소비시 어디로 대체가 되느냐? 제조경비를 둘로 나눠야 되겠죠? 뭐와 뭘로? 직접과 간접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직접은 그렇죠. 제공품. 간접은 제조간접비 이렇게 구분해서 소비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액을 계산을 해서 얘가 직접이냐 아니면 간접이냐에 따라서 제공품과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제조경비의 대부분은 뭘 차지해요? 제조간접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울 내용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비에 우리 차변과 대변 나왔었죠. 그래서 소비액을 계산할 때 전월선급액, 당월지급액, 당월미지급액 다 더하고 못 뺀다 그랬어요. 전월미지급액, 당월선급액 빼면 소비액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당월 소비액이 나오면 이 소비액을 제조경비와 월차손익으로 나눠주겠죠. 자, 그래서 제조원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조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면 월차손익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판관비, 일반적인 관리비. 네. 자, 그래서 제조경비를 다시 이제 소비액을 받았으면은 직접과 간접으로 또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은 어디로 가요? 제공품으로 넘겨주고 간접은 제조간접비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활용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는 91페이지 제조경비에 따른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제조경비를 소비 계산 방법에 따라 분류, 기입하시오. 소비 계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월할, 그렇죠. 측정, 지급, 발생 이렇게 네 가지의 제조경비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임차료는 어디 제조경비에 속할까요? 임차료는 뭐 달달이 내기도 하죠. 근데 1년치를 먼저 선급하고 달달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임차료는 달달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월할 제조경비에 속합니다. 자, 임차료는 월할. 차량 유지비는 발생이 돼야지만 발생이 아니라 여기선 발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급해야지만 경비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지급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도 그렇죠. 외주 가공비도 지급이 돼야지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 제조 경비. 수선비. 오, 지급 제조 경비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가스 수도비는 측정을 해서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제조 경비. 재료 감모 손실은 실제로 장부에 있는 재고액과 재고조사를 한 실제액과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재료 감모 손실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생 제조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번 발생 제조 경비. 보험료 월할. 복리후생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8번 여기네요. 지급 제조경비.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달달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분할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할 제조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허권 사용료는 월할. 운반비 지급. 감가상각비 1년치 계산하죠. 1년치 계산해서 달달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월할 제조경비가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가도 1년치 또는 6개월치 내죠. 그래서 얘도 월할. 전력비는 그렇죠. 얼마나 사용됐는지 사용량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공손비는 발생 제조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손비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공손비는요, 취급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공손품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 공손품에 들어간 경비를 공손비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분실보다는 어쨌든 잘못 만들어진 거, 그런 거에 대한 공손품에 들어간 비용을 공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손비는 발생 제조경비에 들어갑니다. 제조경비 기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액 계산 방법에 따라 경비를 분류하고 10월 중에 제조경비 발생액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소비액 계산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라 그랬으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초에 공장 기계에 대한 1년치 화재보험 36만 원이 지급하였으며 화재보험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랬어요. 자,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려면 그렇죠. 월할 제조 경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 분류란에는 월할 제조 경비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36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3만 원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번 달에 발생한 부분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 초 전기 계량기 검진량은 1200kW였고 10월 말, 즉 10월 초는 1200, 10월 말은 2000kW였다. 1kW당 전기 사용료는 1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2000kW에서 1200kW를 뺀, 즉 800kW가 요번 달에 사용한
검친량이 되겠죠. 그래서 검친, 즉 측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제조경비. 그래서 측정 제조경비라고 하고 2,000에서 1,200을 빼고 그 다음에 단가는 100원을 곱해서 8만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0월 중 수선비 4만원을 지급하였다. 수선비 전월 미지급액이 2만원이 있었으며 당월 미지급액은 4만원이다. 그럼 원래 나간 4만원과 전월에 미지급한 게 있었으니까 빼기 2만원,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4만원은 더하는 거죠. 이렇게 금액을 지급해서 발생되는 제조경비니까 지급 제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분류는 지급 제조경비 4만원에서 2만원은 빼고, 즉 전월 미지급액은 빼고 당월 미지급액은 더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지급 제조경비로 됐어요? 6만원이 지급 제조경비가 되는 겁니다. 10월 중 재료 감모 손실은 4,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 정상적인 요인으로 3,000원, 비정상적인 요인으로 1,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제조경비에 포함되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제조경비는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제조경비 분류해 주시고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 계산 방법에 따라 경비도 분류해 봤고 제조경비 발생액도 계산해 봤습니다. 세 번째, 천광산업 주식회사의 제조경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월에 제조경비 발생액을 계산하라. 단, 원가 계산 기간은 1개월이며 외주 가공비와 재료 감모 손실을 제외한 모든 제조 경비는 공장의 60%, 본사 40% 비율로 할당한다 라고 그랬어요. 즉 6대 4로 분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원가는 60,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0만원을 정액법이니까 그렇죠. 나누기 10 하면 1년에 얼마씩? 6만원. 6만원을 또 몇 수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6만원 나누기 12.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5,000원. 아닌데?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원가는 60만원, 정액법, 내용연수 10년, 그리고 잔존가액은 없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이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를 내용연수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1년치가 됩니다. 1년치를 또 그렇죠. 12달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6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6만원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10년. 그리고 또 다시 12달로 나눌 거예요. 6만원을 12달로 나누면 5,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00원이 감가상각비 소비액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소비액 5,000원. 두 번째, 보험료는 6개월분 지급액이에요. 그럼 이 30만원을 그렇죠. 나누기 6. 그래서 6, 5, 30 하면은 5만원씩 한 달에 5만원이 제조경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5만원.
자, 전력비는 전월 검출량이 2000kW고 당월 검출량이 2400kW예요. 가격은 200원씩입니다. 그러면 2400kW에서 2000kW를 빼면 400kW죠. 그래서 400kW 곱하기 200원 하면은 428 해서 전력비는 8만원이 나왔어요. 가스 수도료는 소비액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당월 지급액이 아니라 이건 당월 지급액이 아니라 측정액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스 수도료는 측정 제조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액이 돼요. 18만원이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는 그렇죠. 얘는 지급 제조 경비죠. 그래서 지급액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당월 지급액, 전월 미지급액은 빼주고 당월 미지급액은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23,000원에서 5,000원을 빼니까 18,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는 18,000원. 수선비도 지급 제조 경비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월 지급액, 당월 선급액. 이번엔 선급액이에요. 미리 준 돈이 있어요. 자, 미리 준 돈은 더합니다. 자, 더하시고 당월 선금액은 그쵸, 다음 달 거를 미리 준 거죠. 그래서 얘는 뺍니다. 그러면 20만원, 5만원 더하고 3만원을 빼니까 22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22만원이 수선비의 소비액으로 잡혔습니다. 재료 감모 손실은 장부 재고액은 8만원, 실제는 6만 5천원. 얼마만큼 펴요? 15,000원만큼 비죠. 그래서 15,000원만큼 소비액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래요. 그럼 모두 다 제조 경비가 되겠죠. 상단에서 봤을 때 외주 가공비와 재료 감모 손실을 제외한 모든 제조 경비는 60대 4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5,000원 중에 60%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간접 제조 경비로 들어가고요. 본사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그렇죠. 60대 40으로 더해갖고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65, 30, 3,000원이 공장 거, 2,000원이 본사께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5만원을 나눠주시고 전력비도 나누고 가스 수도료까지 나누고요. 외주 가공비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몽땅 다 직접 제조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는 직접 제조 경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접에다가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간접이에요. 자, 수선비 60대 40으로 나눠주시고 재료 감모 손실 정상적인 감모라고 했으니까 간접 제조 경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공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직접 제조 경비죠. 그래서 18,000원이 제공품, 그리고 간접 제조 경비가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제조 간접비 33만 6천원, 즉 공장 부분이죠. 공장 부분. 그리고 본사 21만 4천원이 월차 손익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제공품은 직접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는 간접 제조 경비, 월차 손익은 본사 부분 거를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그렇죠. 여기 제조 경비 항목 다 넣어주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5,000원, 보험료 5만원, 전력비 8만원, 가스 수도료 18만원, 외주 가공비 18,000원, 수선비 22만원,
그리고 재료 감모 손실 15,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까지 해봤어요. 검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 제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 제조경비, 즉 간접 제조경비 찾으라는 거죠. 자,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특정 제품 설계비 다 직접 제조경비죠. 그런데 재료 감모 손실은 간접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또 이 재료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정상적인 것은 간접 제조경비로 들어가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상공산업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에 제조원가 항목 중 직접비가 아닌 것은 자, 직접비 아닌 것 찾아요. 어떤 걸까요? 여러 제품을 사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부지의 재산세죠. 요것만 직접비가 아니고 나머진 직접비예요. 왜? 외주가공비, 자가 제품의 부분 품비, 그리고 생산 라인 근로자의 임금 다 직접비죠. 공장 부지의 재산세만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조경비 분류 항목의 예를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월할 제조경비는 복리후생비, 수선비. 그렇죠. 얘는 지급이죠. 자, 지급 제조경비가 해당이 됩니다. 측정,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측정? 전력비, 가스, 수도료 이런 것들이죠. 지급 제조경비는 전력비, 가스, 수도료, 가스료 요게 측정이죠. 발생 제조경비는 재료 감모 손실, 공손비. 자,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손비도 발생이 된 거죠. 3번의 답은 4번.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의 산입 방법에 따라 경비는 월할, 측정, 지급, 발생, 제조경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월할 경비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즉 1년치라든가 6개월치 통으로 내서 그거를 달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비와 임차료가 있죠. 가스, 수도는 측정, 수선비는 지급, 보험료, 네, 보험료는 월할입니다. 전력비는 측정, 수선비 지급, 세금과 공과도 지급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측정 제조 경비란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등과 같이 일시에 지급하는 제조 경비를 말한다. 이거 측정이 아니라 그렇죠. 월화를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발생 제조 경비란 재료 감모 손실 등과 같이 현금의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제조 경비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월할 제조 경비란 수선비, 운반비, 잡비 등과 같이 매월 소비액을 그달에 지급하는 제조 경비를 말한다. 틀렸죠? 이게 지급 제조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급 제조 경비란 전기료, 수도료 등과 같이 계량기에 의해 소비액을 측정할 수 있는 제조 경비를 말한다. 이게 측정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당월 전력비 소비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월 지급액은 30, 당월 측정액은 25만원, 당월 발생액 중 제조부는 60, 영업부는 4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력비는 측정액으로 한다 그랬죠? 측정액 25만원 중
그렇죠.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거는 60%죠. 그래서 25만원 곱하기 60%.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5만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업부권은 그렇죠. 월차손익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는 월차손익, 제조부만 제조경비로 들어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보고 원가 계산 시 당월의 전력비 소비액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전월 말 전력사용 검진량은 1500kW. 전월 중 전력비 납부액은 18,000원. 당월 말 전력사용 검진량은 2000kW. 당월 중 전력비 납부액은 23,000원. 1kW당 50원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급, 즉 납부액은 상관없어요. 검진량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kW에서 1500kW를 빼요. 그러면 500kW가 됩니다. 500kW 곱하기 50원. 그러면 55, 25. 답은 2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당월 수선비 소비액은 당월 지급액, 미지급액, 헷갈리죠? 이럴 경우에 뭘 그리라고요? T자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T자를 이렇게 그려서 T자니까 그렇죠. 여기는 전월 선급액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월 선급액 그러면 2,000원이 나옵니다. 자, 2,000원 썼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당월 지급액 차변에 나오죠. 자, 지급액 3,000원.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이 나와야 돼요. 아이고, 당월 지급 5,000원이네. 여기 5,000원. 3,000원이 아니에요. 5,000원. 당월 미지급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월 미지급액. 그러면 4,000원. 그리고 이제 대변에 전월 미지급액 들어오죠.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 그러면 1,000원입니다. 미지급액은 1,000원. 그리고 당월 선급액. 여기죠. 당월 선급액. 선급액은 3,000원. 자, 그러면 소비액을 구할 수 있죠. 여기 소비액은 과연 얼마냐? 마감해 보면 되죠. 이렇게 장부를 마감합니다. 2,000원, 5,000원, 4,000원 그러니까 11,000원이에요. 11,000원. 그러면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11,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거기에 1,000원과 3,000원을 빼니까 7,000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당월 차량 유지비 현금 지급액이 10만원, 전월 선급액이 2만원, 당월 미지급액이 5만원인 경우 당월 제조경비에 반영될 차량 유지비 소비액은 얼마인가? T자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더하기 빼기 하셔도 되죠. 지급액에다가 전월 선급액은 더한다 그랬어요. 제가 미지급액이다. 그러면 뺀다 그랬고요. 당월 미지급액 당연히 더해야죠. 당월 선급액이다. 그러면 빼는 겁니다. 자, 10만원, 2만원, 5만원 다 더했어요. 17만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도 T자 그려보세요. 그러면 모두 다 차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조경비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